일도 없는 줄 알아 이 자식들아. 학교를 탈출하려는 고딩들과 그딴 건 모르겠고 집에나 보내달라고요. 넌 벌점이야 이 새끼야. 예, 벌점 감사합니다. 가자. 그런 학생들을 막는 것은 군인들. 이때 추락한 것은 거대한 구체였습니다. 정신 차려. 전대원 사격 준비. 그리고 구체로부터 흘러나오는 기괴한 소리와 함께 학교 안으로 들어가. 생명체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가운데 보라색 덩어리는 계속해서 추락했고 괴생명체의 숫자도 늘어나는 상황. 도대체 한국 한복판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사실 이 구체가 전 세계 곳곳에 나타난 것은 1년 전이었습니다. 1년 전 극지방 및 러시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기온이 낮은 극지방을 제외하면 어느 곳에나 볼 수 있었는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공격이 가해질 경우 어라 이거 왜 점점 많아지지? 오히려 숫자가 늘어났고 그럼에도 대중의 두려움이 지속되기엔 저것 들어왔을 때 나 뭔가 대단한 일이라도 생길 줄 알았네. 어떠한 위험성도 확인할 수 없었고 외계인이 쳐들어와도 고사하면 예외다. 구체와 함께하는 일상에 익숙해집니다. PC방? 너무 좋아. 그러던 어느 날 왜 우리 작전 지역이 떨어지고 지랄이야 진짜. 한 콩밭에 추락한 구체가 발견되었고 한국군에선 우선 지령을 기다리며 진을 친 상황. 이게 세계 최초로 떨어졌답니다. 이때 도착한 투스타는 총성. 조인트와 함께 직접 대응을 시작하는데 약을 좀 줘봐. 정확한 명중에도 그대로 흡수해버린 구체. 야, 판자 좀 가져와봐. 야, 꼼짝도 않는 이것을 향해 이번엔 판처를 대령했고 구체에 명중하는데 하지만 뭐야? 왜 다 멀쩡해? 겉보기엔 멀쩡했고 바로 이때 도대체 그들은 무엇을 목격한 것일까요? 이 사건으로부터 4주 후 학생들은 여전히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 오늘은 쌤이 주는 선물이 있어. 9월 모의고사 성적표. 이날은 수능 약 한 달 전이었습니다. 얘들아, 그런데 올해 수시는 취소될 것 같아. 갑자기 전달된 충격적인 소식. 천천히 설명해 줄 테니까 여기 좀 봐줄래? 그리고 그 이유는 국가 총동원령을 내리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설명했습니다. 만 24세까지의 성인 남녀 전원 고3 학생까지 소집하기로 하였습니다. 고3? 어? 우리? 우리를 왜? 갑자기 고3부터 만 24세 성인 남녀 전원을 예비군으로 편성한다는 것. 고3 수험생에 한해 군사훈련과 수업을 병행하고자 합니다. 군사훈련에 동의하는 학생에 한해 대입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학 진학률 80%에 육박하는 한국에선 대다수의 학생이 대상임을 뜻했습니다. 조용! 결국 수능이 한 달 정도 남은 타이밍에 당장 내일부터 학교로 입소해 군사훈련과 수능 준비를 동시에 하는 상황. 저희 합숙해요? 동의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가산점은 몇 점이나 받는 건가요? 전쟁 나는 건가요? 하지만 아이들의 해소되지 못한 질문에 자세한 건 추후에 나올 거고 선생님도 답을 내려줄 순 없었습니다. 훈련에 참여한 사람만 받는 거니까 참여할 사람은 꼭 사인 받아오고. 그리고 말끝나게 무섭게 군병력이 학교에 도착했고 인원 총기 이상 없습니다. 총기부터 내려. 나머지 인원 건물 안으로 이동. 다음날 학교는 훈련소로 탈바꿈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산점을 위해 대다수의 학생들이 입소를 결정했는데 충성. 여기 중위님께서 너희 훈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거야. 담당 소대장이 나타나 앞으로 이들의 계획을, 대부분의 훈련은 정규 수업이 끝난 방과 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즉 방과 후 군사훈련을 설명해줍니다. 반장. 반장이 오늘부터 선임훈련병입니다. 선임이 뭐야? 그리고 선임 훈련병에 이어 훈련병. 저요? 기록병에 임명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기록병까지 선발했는데 아니에요.
상점 3점. 선임 훈련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쌓이는 상점은 상점 10점은 수능 가산점 1점이 됩니다. 반대로 벌점 30점은 퇴소, 수능 가산점 역시 삭제됩니다. 정확한 기준까지 공개됩니다. 관문대 상단에 범인 이름 적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생활할 곳입니다. 게다가 훈련 기간 동안 지낼 생활관도 마련되어 있었고 뚝배기. 이때까지만 해도 까불기 바빴는데 충성. 여학생들은 거의 솔로 지옥 파우더룸. 이것들이 빨리 안 움직여! 청산당합니다. 이후 M16도 지급받고 6번 훈련병 김치열 이상입니다. 훈련된 조교는 내려와. 니들도 그만하고 싶어 하라고. 저 아저씨! 아저씨 아니라고. 나 21살이야. 니들보다 딱 2살 많아. 군인 아저씨가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데 저거 아저씨! 첫날 훈련이 끝난 날 밤 야, 씨발 미쳤어. 뭐야? 핸드폰을 반납하지 않은 일진 이 동영상 속에선 케이지 속 동물들을 군인들이 죽이고 있었고 군인들이 왜 동물을 죽여? 전쟁이 나기 전에 말이야. 정부에서 하는 일 중 하나가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을 처리하는 것. 독중이 말대로라면 전쟁이 났다는 거잖아. 이들이 떠드는 소리를 참다 못한 반 1등 영우는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나 어디가? 공부하러요. 공부하고 싶으면 여기서 해. 시끄러워서 집중이 안 돼요. 저기 권이라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거든요. 소대장에게 일름 모 완료. 벌점 3점. 네. 당연히 분위기는 험악해졌고 뭐하는 거야? 둘 다 따라 나와. 둘은 함께 짬 처리를 하게 되는데 잘 들어 새끼야. 국물 튀잖아. 이 씨발 진짜. 야, 이 십새끼가 진짜 사람 개빡치게 하네. 일진놀이 하는 너만 하겠냐? 마지막까지 너희 집은 좋겠다. 집에 쓰레기가 줄어서. 이 씨발 진짜. 서로의 인내심을 건드리던 둘은 치열이 다가와 말렸고 야야야야. 제발. 제발. 바로 이때 학생들 중 최초로 가까이서 이것을 보게 됐는데 씨발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건 처음이네. 하지만 미동도 없는 물체의 앞에서 저 새끼 때문에 핸폰 뺏겨서. 이거 팔로 존나 올릴 수 있었는데. 또 싸움을 시작하는 그들. 그럼 애들 괴롭히는 거나 올리지. 그것도 장난 아닐 텐데. 그리고 영훈아. 영훈이는 구체 앞에 넘어졌고 진짜 씨. 제발. 맞네 쓰레기. 그런 그의 뒤에서 마음에 안 든다고 화부터 내고 주먹으로 때리고. 영훈은 탈출하려 애써보지만 교실에 도착한 것은 이라와 치열뿐. 근데 너네 둘만 와? 영훈이는? 넋이 나간 그들은 좀 다쳐서 집에 갔어. 영훈이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다음날 저거 주명이 공격한다는 얘기는 없었잖아. 그치? 어젯밤 사고는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아직 준비가.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던 군에선 그 사기 훈련 빨리빨리 시켜. 알았어? 아이들을 하루빨리 실전에 투입하려는 듯한 느낌을 줬는데 당장 언제 전투에 불려나갈지도 모르는데 최소한의 그 총 쏘는 거는 가르쳐 내보내야 될 거 아니야. 빨리 시켜. 총기분해 조립부터 총검술 빨리 움직여. 그리고 드디어 사격 훈련까지 마치게 됩니다. 3번 훈련병 3번 훈련병 김덕중. 3발 줬는데 물론 똥손부터 왜 구멍이 하나지? 엎드려. 15번 훈련병 15번 훈련병 이나라. 완벽하다. 금손까지 3발 모두 정중앙. 결과는 다양했지만 첫 사격을 즐겁게 마무리 짓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내는 이상할 정도로 총알 자국이 가득했는데 이소대 정지. 정지! 우선 간부들은 현 위치에서 10분간 휴식한다. 분간 휴식한다.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앞에 좀 살피고 올게. 그리고 이때 시원한 거 먹고 싶지 않냐? 사망 플래그를 오지게 풍기는 두 녀석들. 저기 편의점 갈래? 그리고 이놈들이 편의점을 터는 동안 근데 태만이랑 희락이 어디 갔니? 네?
두 놈이 사라진 걸 마침내 알게 된 선생님은 반장, 쌤이랑 같이 찾으러 가자. 간부들이 주변을 수색하는 동안 반장과 함께 아이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하는데 목표를 포착했다. 에이, 누가 개인 확인을 이렇게 주면 혼나지 이제. 아유. 누군가의 절단된 손도 함께였고 손 옆에 혈흔을 쫓아 바로 옆 골목으로 들어가려던 선생님은 골목 안의 진실을 보게 됩니다. 얘들아, 도망쳐! 위아래가 머리와 목이, 팔다리가 절단된 학생들의 시체가 대거 발견되었고 그 원흉인 괴생명체도 그들을 발견한 상황. 지금부턴 미친듯이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렇게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한 아이들. 하지만 아이들이 들어간 상가 안에도 이미 죽은 군인과 학생들의 시신과 그것들을 파먹는 괴생명체들이 기다렸고 도망가던 이라의 발목을 한 학생이 붙잡았는데 그게 이미 괴생명체가 파먹고 있었던 것. 그리고 이때 소대장이 나타납니다. 총알과 바주카 포위도 죽지 않던 괴생명체를 쓰러뜨릴 무기가 있었던 것. 다른 애들은? 다른 한편 괴생명체에 붙잡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아이들에겐 아직 한 발 남았다. 원빈조교가 나타났고 정차려! 저쪽으로 도망쳐! 빨리! 또 다른 한 곳에도 특수총알로 무장한 조교가 나타났는데 너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알겠지? 하지만 순식간에 살해당했고 한 명은 차 속으로, 다른 둘은 비상대피 부스에 들어가는데 그런데 사이렌이 울려 퍼졌고 이 소리의 근원지로 괴물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학살 중입니다. 게다가 조교들이 미처 확인하지 못한 지하 주차장에 있는 녀석들도 있었는데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그들은 생과계로 잘 싸워나가고 있었고 내가 잡았어! 내가 잡았어! 빨리 가 이제! 빨리 가라고! 그렇게 도망가려고 했을 때 빨리 쏴봐! 진짜 좀 와! 빨리 쏴! 저기 안 나! 뭔 소리야 그게! 나 죽는다고 개새끼야! 이거 일촉즉발의 상황이 연출되고 친구와 딱 붙어있는 괴생명체를 향해
발사합니다. 한편 편의점에서 먹방을 하던 두 녀석은 무슨 일 있나? 일단 나가자. 드디어 정신 차리고 일어났는데 야, 뭔지라고 병신아. 나봐 새끼야. 아이씨. 죽고 싶어 환장한 듯이 장난치기 시작했고 그 속도도 힘도 어마무시한 괴생명체를 피해 도망가던 아이들은 우연히 냉장고에 가두게 되는데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자고. 기적적으로 누구 하나 죽지 않고 다시 학교로 돌아온 아이들. 쟤들 왜 그래? 쟤네 사격한 거 아니었어? 된 거야. 하지만 다른 반 아이들에겐 바깥 세상의 상황을 알릴 순 없었고 순이라는 아이가 입을 떼는데 꿈 아니지. 은영쌤이랑 진짜로. 아이들에게 도망치려던 은영 선생님에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그리고 나 집에 갈 거야. 여기서 더 이상 못 있겠어. 목숨줄이 오가는 상황에 더 이상 수능 가산점이 중요한 게 아니었고 나 집에 갈래. 이발 결국 저거랑 우리랑 싸우게 하려는 거 아니야. 하나둘 탈주를 준비하는데 앉아! 일단 다들 자리에 앉아. 밖은 위험해. 지금 가장 안전한 곳은 여기 학교야. 너희 자신이 스스로를 지켜야 돼. 지금 학교에선 그 훈련을 시키는 거고. 소대장은 학교에 남는 게 사는 길이라는 걸 알려줬지만 씨발 여기 남아있으면 뭐가 달라지는데? 그럼에도 아이들은 의견을 모으기 시작하는데 여기 다 같이 있는 게 낫다는 거야? 너무 한쪽으로만 몰고 가지 말고 이 얘기 저 얘기 다 들어보자. 들어보기는 뭘 들어봐. 투표나 해. 갈 건지 남을 건지. 그래, 그럼 거수로 할게. 집에 가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 사람? 계속되는 말싸움 끝에 아이들 전원은 반 애들 전체의 의견이에요. 퇴소를 요구합니다. 다들 집으로 가겠대요. 그런데 지금 가늠할 수도 없이 늘어난 구체들을 피해서 어떻게 집으로 가겠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 집으로 가도 너희들 부모님은 없어. 전국에 대피령이 떨어졌다. 아마 지금쯤 대피소로 이동하셨을 거야. 부모님들은 이미 대피소로 향했고 그럼 우리도 대피소로 보내주시면 안 돼요? 소대장님. 너희들은 현재 군인이고 아이들은 이제 전시 상황의 군인 신분으로 퇴소하는 건 불가능해. 지금 이 순간부터 무단으로 학교를 벗어난 인원은 타령으로 간주하고 원칙상 발포해도 좋다. 직결 처분이 될 수도 있는 상황. 하지만 모질게 행동하는 소대장도 마음만은 불편했는데 최초의 공격 이후 괴생명체를 처치하기 위한 특수총알을 개발하던 군. 대량 살상 무기로는 구체를 없앨 수 없고 소총으로는 어느 정도 지연시키는 게 전부야. 지금까지 알아낸 방법은 디유탄뿐인데 디유탄 그마저도 소형에만 통해. 중형엔 아무 반응 없었고. 근데 이게 문제가 탄수도 모자랄 뿐더러 디유탄으로 구체를 공격할 소총수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상부에선 그게 왜 고상까지 필요했는가에 대한 이유다. 아이들까지 찐으로 전투에 투입시킬 생각이었습니다. 한편 시도해볼 만한 방법이 있긴 해. 짱구를 굴리기 시작한 아이들은 날이 밝고 얘들아, 너네 영훈이 알지? 아 진짜니까. 보이지? 뒤집어 있어.
학교 전역에 바깥의 상황을 퍼뜨리기 시작하는데 자연스럽게 전교생들의 반발이 시작되었고 수능은 핑계고 우리 저 구체랑 싸우게 시키려고 하는 거냐고요. 이제 가자! 전교생의 학교 탈출이 시작됩니다. 니들 이러면은 수능 가산점 1도 없는 줄 알아 이 자식들아. 아이씨, 그딴 건 모르겠고 집에나 보내달라고요. 넌 벌점이야 이 새끼야. 예, 벌점 감사합니다. 가자. 목숨이 걸린 상황에 상벌점 따위가 귀에 들어올 리 없었고 실탄 앞에서도 계속되는 두 집단의 갈등이 구체의 추락과 함께 조용해졌고 학교 안으로 들어가 빨리. 학교는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립니다. 학생들 모아. 김신아 정신 차려. 그리고 구체는 점점 더 많이 추락하기 시작했고 고생명체의 개체수도 걷잡을 수 없는 수준. 군 병력의 계속되는 공격에도 수많은 아이들은 죽어나갔고 이때 생존한 아이들은 학교 안으로 들어왔지만 얘들아, 빨리! 바로 앞에 떨어진 구체에서도 고생명체들이 진입 준비를 하고 있었고 문을 아무리 틀어막는다고 한들 학교 안도 시간 문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소대장이 내린 결정은 학교를 탈출하는 것. 1분대 앞에 차에 타고 2분대 왼쪽 차량이 탑승한다.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전력 질주해야 돼. 나라, 정수, 어머사기 부탁한다. 다 같이 죽거나 한 명이라도 더 살 수 있는 희박한 확률 게임 상황에 지옥 같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순이는 싫어. 나 안 갈래. 친구들 속을 뒤집어 놓기 시작했고 나 엄마한테 갈 거야. 나 엄마한테 갈래. 결국 원빈 조교가 조장수 이수희 빨리 태워. 자신을 불살라 아이들을 탈출시킵니다. 과연 전 지구적 괴물 습격 재난 상황에 K고딩들은 어떻게 살아남게 될지. 티빙 오리지널 방과 후 전쟁 활동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방과 후 전쟁 활동은 2013년에 완결된 하일권 작가님의 작품 방과 후 전쟁 활동을 드라마한 것으로 안 그래도 대박난 웹툰에 스튜디오 드래곤의 제작팀으로 붙으며 기대감이 상당했습니다. 특히 작중 가장 표현이 중요했던 구체나 구체에서 파생된 괴생명체들을 얼마나 박진감 넘치게 표현하고 연출하느냐가 관건이었는데 오늘 소개해드린 131을 시청해본 바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에 아주 잘 어울리는 가감없는 표현과 연출이 마음에 들었고 특히 이곳저곳에서 액션에도 꽤나 신경쓴 인상을 주었습니다. 방과 후 전쟁 활동은 총 10부작으로 1부터 6화인 파트 1은 3월 31일 금요일에, 파트 2인 7부터 10화는 4월 중에 공개될 예정으로 티빙에서 시청하실 수 있으니 오늘 영상을 보시고 구미가 당기셨다면 시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뷰맨이었습니다. 할 수 있을까?